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취업 신문고 코너입니다. 네, 취업 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코너는 네. 이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적 방문자 1천만 명을 넘은 인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팍팍 해결해드리고 싶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점점 표정이 밝아지시고 네. 방송 통해서 얼굴도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방송용이기 때문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이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호 스토리 코치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답이 있을 것 같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없는 정답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돕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스토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취업 신문고를 굉장히 젊은 코너로, 발랄한 코너로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큼발랄한 캐스터라고 말 안 해주시네요. 네, 발랄한데 상큼은 아니어서. 그럼 제 입으로 상큼발랄한 캐스터 진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서 멋진 활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네. 본격적으로 취업 신문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들 구체적으로 좀 모색해 보도록 하죠. 예, 우리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네. 앞으로 온 사연이고요. 토익 만점인데 자꾸 탈락만 한다는 취업 준비생의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9살에 졸업한 구직자입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외국에서 유학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법조인이 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어도 잘하고 학점도 좋으니 금방 취업될 거라고 했기에 취업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막연히 쉽게 취업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도중 저는 도저히 회사원으로 평생 살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한 달가량 로스쿨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또 떨어졌습니다. 서른을 앞두고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에 면접을 갔는데요. 저에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라고 하더군요. 늘 자신감에 넘쳐있던 저였는데 1년간의 구직 활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듯합니다. 법조인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다시 기업에 지원해야 될까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토익 만점에도 정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연 읽었지만. 자, 이분 예.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겠죠? 지금 넋이 나가신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떻게 토익 만점을 받고도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만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본 적도 없어요. 예. 절반 두 명 합치면 그래. 그럴 것 같은데요. 아마 취업이 안 되는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당장의 취업 전선에 있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 멘탈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 멘탈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라면 이 정도 스펙인 친구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의 예. 이제 마지막 얘기가 법조인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기업에 지원해야 할까요?인데 법조인 대학 법학도 전공했고 로스쿨 다시 도전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예. 해라 딱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분이 이제 뒤에 상담 내용을 보면 내가 스스로 로스쿨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안타깝지만 스스로 이제 그런 문제가 취업에서 계속 떨어진 이유도 로스쿨에 도전하고 싶은 이유가 별로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기업은 요즘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은 잘 모를 것 같지만 기업은 자세히 그 과거를 역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별로 기업에 일할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절실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토익 만점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는 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네. 윤석열 대표님은 이런 사례들이 있으셨나요? 아주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스펙이 좋은 친구들을 기업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경우거든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좋은 스펙이 아니라면 그 스펙을 가진 친구가 이직할 확률이 높다라고 오히려 회사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토익 고득점자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기업에서 지금 사례자를 굳이 뽑아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만점이라고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군요. 예. 예. 진해 캐스터 주위에 뭐 이렇게 만점인데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만점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너무 되게 신기했거든요. 만점을 네. 이렇게 글로나마 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데 제 친구는 물론 스펙이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뭐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방송을 같이 준비했던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나요. 네. 스펙이 굉장히 좋거든요. 영어도 좋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언어 능력도 참 좋고 한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면접에서 조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뭐 이제 아나운서 꿈은 좀 포기를 하고 다른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네. 뭐 서울시청 아나운서 하면 되죠. 아무튼 이게 법조인이라는 꿈을 포기한다는 게 이분에게 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예.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꿈보다 구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항상 구직자들이 갈등하는 게 꿈이냐 현실이냐 이런 갈등들을 합니다. 예. 근데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을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서 서로마다 상황이 서로 다 다른데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꿈을 향해 나가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 여건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현실에 이제 충실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신입 나이로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꿈을 쫓아가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로 보여서 현실적인 부분에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분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방향도 좀 잡아주시죠. 이분은 이제 자꾸 강점을 이제 법조나 법학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연코 영어에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오히려 집중한다라면 다양한 직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영어를 잘하면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외국계 회사라든지 이런 인사 쪽에서도 해외 채용 쪽은 좋아하거든요. 네. 다양하게 이제 도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나는 다른데 내 꿈이 있어. 내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직종에 대한 범위도 넓히고 내가 지금 구직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 친구, 심지어 애인이나 부모님들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취업 쪽에 힘을 쏟으라라는 말씀이셨고 윤석열 대표님도 이분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스펙만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네. 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스토리로 좀 찾고 지금까지 스펙이 좋았다라면 그 자신의 스토리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매칭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간의 구직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구직 활동 속에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더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탐구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매칭을 잘 시키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준비해야 될 건 없을까요? 뭐 마음가짐도 뭐 기술적인 그렇죠. 부분들도 다 이렇게 뭐 만들어가면 되겠지만 네. 또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이 내가
직장이나 다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만에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마인드 그 자체가 좀 직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업은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여우 같거든요. 금방 그걸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실리 득실을 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부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그 직장인이나 다른 일을 하면 못한다라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시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나운서에 대한 꿈이 있다면 시청 아나운서실을 갈 수도 있고 네. 조그만한 마을 회관에 방송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 그건 네, 요거는 취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방송에서 이제 사내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역할을 하면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나의 꿈이나 가치관을 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뢰인의 고민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해결책들 알아봤고요. 마무리 해결책 정리해 주실까요? 네, 토익 만점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탈락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결책들입니다. 두둥. 일을 가볍게 보지 말고 일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나가라! 팍팍. 아, 감사합니다. 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간절함 꼭 명심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요. 또 윤성희 교수님께 온 사연인데요. 뚜렷한 목표가 없는 취업 준비생의 사연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저는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휴학한 후 놀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 동안 저는 나름 알차게 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외 활동, 국토대장정 완주, 마케팅 대행사 인턴, 판매직과 과외 등 다수의 알바 경험, 서울권대학 학점 4.12, 토익 825, 오픽 IM2, 토스 레벨 6, 공모전 수상 및 참가 등등.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 좋아하는 분야, 원하는 기업 그 무엇도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은 실적 스트레스가 막대하더라. 마케팅은 야근 필수에 사생활은 반납이더라. 재무는 여자가 일하기 힘들다더라. 글 쓰는 게 좋지만 언론고시는 하늘의 별 따기에다가 지금까지 기자 관련 대외 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방송 작가는 비정규직의 박봉에 근무 환경도 별로다. 공무원은 보통 2년 이상 공부해야 되는데 혹시나 실패하면 나중에 취업 전선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등등 정말 직업군마다 하기 싫은 이유도 갖가지로 붙이면서 하나하나 걸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을 알아봐도 다 힘들고 마음이 안 드는 상황에서 스펙이나 올리자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쉽게 돈 버는 직업이 어딨어? 정신 차리고 우선 되는 데라도 다 써봐 라는 식의 꾸중의 말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자극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말들, 자신의 목표를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조언과 격려의 말 모두 다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목표가 없다는 게 또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숨찬 정도로 스펙이 상당히 그러게요.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말 그대로 본인이 예. 말한 대로 뚜렷한 목표가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 보입니다. 예. 네.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고민인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강의를 들으면서 예. 뭔가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 내가 그 다음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은 것과 혹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걸 내가 이게 맞자, 이 길이 내 길이야라고 한 번에 아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자기개발 강의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목표를 믿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참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뭔가 한 가지 딱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삶에 또 다른 가치를 찾는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꿈꾸는 걸 꿈꾸지 마. 목표를 갖는 걸 목표로 하지 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또 정반대의 그런 여기네요. 이야기인데 예.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굳이 없어도 괜찮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목표를 갖지 마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못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를 너무 사례를 많이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방향이 없을 그 시기에는 방향이 없는 대로 또 잘 사라지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목표가 탁 생겼어. 너무 간절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나의 힘, 뒷심, 태도 이런 것이 없는 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대로 가슴 뛰는 것을 해나가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그때 필요한 삶의 태도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태도는 한 번에 네, 바뀌었네요. 목표는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지만 태도는 절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향이 없을 때는 방향을 없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 목표를 받아들이기 위한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에 대한 스스로 끊임없는 고찰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목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신지 그러면? 네. 근데 사실 목표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슴 뛰는 꿈이 오길 기다립니다. 러닝머신 달려보셨습니까? 달려봤죠. 달려보면 가슴이 뜁니까 안 뜁니까? 뛰죠. 뛰죠. 예. 그러니까 가슴 뛸 때까지 뛰어야 되죠. 근데 별로 뛰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많이 뛰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신 거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목표가 생기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진아연 캐스터 주변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드물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뭐 학생 때 친구들 보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꿈을 이룬 친구들도 있고 또 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좀 저를 예를 들어 보자면 저도 참 윤석열 대표님 말에 참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뚜렷한 목표가 없었거든요. 사실 원래. 지금도 큰 목표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좀 성격상 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없지만 저는 단기적인 목표를 좀 자주 세우는 편이에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룬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큰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좀 만약 목표가 없어 좀 힘들어 하신다면 좀 작은 목표를 세워서 좀 만족감을 좀 얻어가면서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우리 윤성혜 대표님, 이분에게 최종적으로 고민 해결 방안 좀 어떻게 제시해주고 싶으세요? 최종 고민 해결 방안 전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이 단기적인 목표 얘기를 하셨는데 제 동생도 저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 저는 목표가 아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동생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동생이 목표가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단기적인 목표들이 본인을 너무 재미있게 하고 지금 본인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엑셀로 업무를 정리를 하는데 그걸 좀 더 낮게 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회사의 주변 정리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단기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방법적인 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례자의 사연을 보자면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환경,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조건에 회사를 일단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일하면서 새로운 거를 느끼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민 해결해 주셨고 네. 최종 고민 해결 한번 또 들어볼까요? 우리 교수님부터 마무리 멘트 하는 건 아니죠? 팍팍 한번 해주셔야죠. 네, 마무리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금방금방 가는군요. 예. 예. 사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이 취업 준비생에게 꼭 드리고 싶은 저는 말씀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며 두려워하지만 말고 일단 실행하라!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행하라. 일단 눈앞에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고민할 좋습니다. 시간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보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진아연 게스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 방명록 www. 그리고 캐리어노트.co.kr/ 그리고 게스트북에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취업 신문과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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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